B에 대한 정수조건, 실수조건, 자연수조건도 없어. 그럼 얘는 부정방정식도 아닌 거야.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야. 되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공통분해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좌변식의 뭐야? 뭐를?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라는 이론이 있었어. 기억나? 맨 처음에 배웠지? 공통분은 좌변식의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야. 이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와, 이 두 식의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다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또 중요한 기본 이론하고요. 심화 이론 두 개를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G, 최소 공배수 L 이론 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와 관련해서는요. 4개의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되는 4개의 기본적인 식의 구조가 있어요. 자, 이 4개의 식 구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10이라는 수가 있어. 18이라는 수가 있어. 내가 요 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최대 공약수 6을 딱 썼어. 그랬더니 2하고 3이라는 이제 서로소가 나오겠지. 맞아? 자, 우리는 이 식을 봤을 때 얘와 똑같은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A라는 수가 있어요. B라는 수가 있어요. 요 자리에 최대 공약수 G를 쓸 거고 요게 이제 찌끄레기 A, 찌끄레기 B, A, B는 서로소 관계인 수가 올 거야 라고 얘하고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 이때 우리는 이 구조로부터 4개의 식을 만들 수 있어요. A는 뭐 곱하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A는 G 곱하기 그치. 12는 6 곱하기 2잖아. A는 GA라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B는 GB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L. 선생님이 L은 어떻게 구하랬어? 이거 다 곱해주는 겁니다 라고 했죠. 얘를 이렇게 L자 모양으로 다 곱해주면 G, A, B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이 A하고 B하고 붙어있지. 선생님은 요걸 보고 사랑해요 AB라고 읽어요. A하고 B하고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붙어있는 거 우린 사랑하니까 자, 사랑해요 LG. 자, 볼까? L이라는 건 GAB라고 반프로 3번식에서 얘기했지? 그러면 얘가 뭐야? A. 얘가 뭐야? B. 그러므로 AB는 사랑해요 LG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얘가요 기본 개념이야. 기본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와 관련된 문제를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풀 때는 요 식의 구조가 머릿속에 되게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자, 한 번만 읽고 넘어가자. 시작! A는 GA, B는 GB, L은 GAB, AB는 사랑해요 LG 이렇게 외울 거야. 다시 한번 시작! A는 GA, B는 GB, L은 GAB, AB는 사랑해요 LG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게 기본식이야.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자가 우리에게 최소 공배수를 주면 요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1, 2번을 구해 나가는 거고 출제자가 우리에게 두 다항식의 곱 혹은 두 수의 곱을 줄 때는 요 4번을 가지고 3번을 구하고 1, 2번을 구하는 요런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 식 구조를 좀 보도록 하자. 이 식에는 몇 개의 등장인물들이 존재하고 있지. 1, 2, 3번에는 등장인물만 몇 명이야? 6명. 6명이에요. 대문자 A, 대문자 B, 스몰 A, 스몰 B, 대문자 G, 대문자 L. 등장인물만 6명이거든.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애가 하나 있어. 이 모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녀석 딱 하나만 뽑으라면 G야. G가 왜 중요할까? 왜 하필이면 G가 중요할까? 다 들어가니까. 맞아요. 모든 항에요. G가 다 들어가 있어. 즉 G만 풀면은 얘는 샥 이렇게 풀면서 다 풀려나가기 시작해.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구하는 거다? G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G를 구하면 되게 좋은데 G를 잘 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심화 개념이에요. 최대 공약수 G를 구해라. 심화편이야. 그냥 저런 개념으로 풀리면 기본편인데 최대 공약수 G를 구해라. 심화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게 이제 그 해법을 쓸 거야. 결론을 내릴 건데 아직 안 쓰고 설명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두 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최대 공약수를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그러면 이 식은 A 더하기 B는 GA 더하기 빼기 GB는 공통인수 G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와, 두 식을 더하거나 뺐더니 뭐가 딱 하고 살아나오더라? G가 살아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식 적어놔야 돼. 이것도.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필기하겠습니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G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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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더하는 게 유리할까? 빼는 게 유리할까? 보통 더하는 거? 빼는 게 유리해요. 빼면 식이 작아지잖아. 아. 그지? 그래서 빼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해 놓으세요. 더해도 나오고 빼도 나오지만 빼도가 훨씬 중요해. 거의 95%는 빼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빼도. 바로 이 개념이 사용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가장 심한 개념인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예, G는 나온다라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부정방정식인 줄 알았더니 그 조건마저 없어서 부정방정식으로도 못 푸는 엄청 어려운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풀어보겠다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 못 구하겠어요. 어떻게 구한다? 두 식을 더한다 뺀다? 빼버릴 거예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b는 0이라는 식과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a는 0이라는 식을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빼버렸더니 빼야지만 이런 게 사라지는 거야. 더하면요, x의 제곱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져. 근데 이렇게 빼지면은 결국에 뭐만 남아? 얘는 a-b의 x 더하기 3의 b-a는 0이야. 뭐 이런 식이 되네요. 느낌이 이제 슬슬 오지 않습니까? 요거 가지고 공통인수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a-b로 묶으면 얘는 x-4. 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는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가 b랑 같거나 혹은 x가 3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a가 b랑 같아. 내가 a를 모두 죽여서 장례식을 치러줬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식은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b는 0이라는 식이고, 두 번째 식은요, x제곱 플러스 bx a 자리에 b를 대입하니까 3b는 0이라는 식이 됩니다. 윗식 아래식이 똑같이 공통근이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와버려요. 윗식 아래식 똑같으니까 얘는 위에도 두 개 아래도 두 개 근데 똑같으니까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오네.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이 누가 되겠구나? 3이 되겠구나 해요. 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3이 바로 그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되겠구나. 근데 뭘 구하래? 공통근이 아닌 근들의 합을 구하래요. 자,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b는 0이라는 식의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중에 한 근은 무조건 3이지. 근데 또 다른 근을 내가 잘 모르겠어. 알파라고 쓸게. 자, 또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a는 0이라는 식이 있어. 두 근 중에 한 근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공통근 3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한 근은 뭔지 모르겠어. 베타라고 할 거예요. 이때 나보고 뭘 구하라는 얘기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보겠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내가 두 근을 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면 3 플러스 알파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맞죠? 자, 요 식에서 3 플러스 베타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두 식을 더해야 돼, 빼야 돼? 왜요? 네, 더해요. 예, 더해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겠죠. 그래서 6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와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 a 플러스 b만 알면 되겠는데 a 플러스 b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a 플러스 b를 구하고 싶어. 얘가 3b지. 그러면 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 a 플러스 b를 구하고 싶으면 얘가 3b니까 x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맞아? 네. x자리에 3을 집어넣는 순간 9 더하기 3a 더하기 3b는 0이다. 이런 식이 돼서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a 플러스 b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됐죠? 네. 되죠 이거? 9 더하기 3배의 a 플러스 b는 0이니까 a 플러스 b 자리에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3이 되겠구나. 답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되게 고급지고 어려운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난이도의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아마 이 문제가 선생님 기억엔 경찰대 문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경찰대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빠듯하네? 진짜 애매하네. 안타깝네. 숙제 내려고 용을 썼는데. 다다음 주까지. 그러면 이거 진짜 애매한데. 자, 어쩔 수 없죠. 숙제를 안 낼 수는 없고. 너희들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 가지고 있니? 네. 아니요. 네. 문제 유형에 딱 이거 한 문제 유형이야. 아마 그 문제집에서 한 4문제 이하로 나와 있을 확률이 높아. 요 유형만 빼놓고 다 풀어와. 네? 네? 지금 있어 책? 그럴 거면 깔끔하게 딱 다 풀어보자는데. 오케이. 이거 봐. 이 책에서 맨 마지막에 2문제밖에 안 실려 있어. 지금 배울 개념은 2문제만 빼놓고 다 풀어. 알겠어? 2문제만 빼놓고 다 풀어와. 다음 우리 2주나 놀잖아. 시켜야겠어. 2문제만 빼놓고 다 풀어오시면 돼. 맨 마지막 2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제목은 복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허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 복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허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자, 복 2차 방정식. 우리 복 2차식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복 2차식이란 홀수창이 없는 4차식이에요. 즉 상수, 2차, 4차 요 세 개의 항만으로 만들어진 식을 우리는 복 2차 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는 0이 붙어있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요. 요런 구조의 식이에요. 복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요런 구조의 식을 우리는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복 2차 방정식에 실근을 가질 조건, 허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는 것은요. 근의 판별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어떻겠어? 판별식 D 가지고 했지. 그러면 복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어떻게 하냐? 우선 예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가지고 치환 방정식을 만들어요. 즉 무슨 짓을 하냐?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서요. a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이런 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x의 제곱을 원래 x의 제곱이었는데 얘를 t로 치환해 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t 값이 3이 나왔다라고 하죠. 그러면 x 값은 몇이 나와? x의 제곱은 3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죠. 만약에 t 값이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러면 이때 x 입장에서는 몇이 되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t가 0이라면 x의 제곱이 0이면 x는 뭐가 됩니까? 0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얘는 x는 복 2차 방정식의 두근이지. 복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몇 개의 치환 방정식에서는 치환 방정식이 한 개의 양근을 갖는 경우와 일치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치 복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상황은 치환 방정식이 한 개의 양근을 갖는 경우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도 복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뭐를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는 치환 방정식은 어떤 상태예요? 한 개의 무슨 근? 허근. 음근을 갖는 경우야. 마이너스 3이니까. 그리고 복 2차 방정식이 x는 0이라는 중근을 갖는 상황이에요. 자, 요 상황은 치환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는 상황 되겠습니까? 0. t는 0이라는 근 하나를 갖는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개념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두 개의 실근은 한 개의 양근으로 바뀌고 두 개의 허근은 한 개의 음근으로 바뀌고 x는 0이라는 중근은 t는 0이라는 한 개의 근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야, 복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 조건을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실근마다 양근 하나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치환 방정식으로 바뀌었을 때 서로 다른 몇 개의
두 개의 뭐가 돼? 실근 두 개의 양근 하나야. 그런데 실근이 네 개래.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은 양근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문제가 만약에 서로 다른 네 개의 허근을 갖는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너희들은 취합망령식에서 문제를 바꿔줘야 되지. 뭐라고 바꿀 거야? 시작. 서로 다른 두 개의 은근을 갖는다예요. 그런데 우리 얘기해보자. 취합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죠. 자, 2차 방정식이 양근을 가져, 은근을 가져. 이런 거 뭐하고 관련이 돼 있는 개념이지? 2차 방정식이 양근을 가져, 은근을 가져.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은근이야. 기준이 0이야. 무슨 개념이야?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에요. 맞지? 예. 그래서 이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요.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서 치환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에 실근의 부호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질 조건, 실근의 부호라는 것은 판별식 D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부호를 따져주는 거지. 판별식 D는 0보다 그거나 같다. 그거 크다. 그건 같으면 안 돼. 왜? 아. 서로 다른. 실근은 실근인데 서로 다른. 중근이 안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그다. 크다. 알파 베타는 0보다 그다. 크다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은근을 갖는데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크다. 은근도 실수잖아. 작다가 나오면 허근이에요. 그지? 양수근, 음수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0보다 0보다 크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가질 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딱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를 풀어오는데 맨 마지막 두 문제 빼고 다 풀어오시면 된다고. 예, 생각하세요. 준이야. 우리 뭐 따라 잡으셔야 돼요. 네.